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신데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노동부 쪽에서 펼쳐질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어제 신문부터 오늘 신문에 계속 뭐 대서특필하고 있는 게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 새로운 정부에서 최초의 그 노동부 장관을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그 위원장이 이제 후보로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노동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최초의 노동부 장관을 우리가 민주노총, 학노총 있을 때 좀 굉장히 과격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민주노총의 그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이 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를 위한 그런 단체, 그러니까 정부 조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료 출신이나 좀 어떤 중립적인 인사들이 항상 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보다는 사용자 입장을 많이 대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가장 현장에서 뛰는 이런 노동부,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어떤 후보를 그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에 많은 변화가 오고 그 노동자 중심으로 그 노동법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 강남노업법인에서도 그 근로감독에 대해서 많이 투입돼서 많은 회사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근로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무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근로감독이 체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니까 벌써 저희 자문사들한테도 근로감독이 많이 나온다고 통보도 하고 지금 현재 공인노무사 2명이 우리 사무실 출신 노무사 2명이 기업체를 가서 이제 근로감독에 대해서 사전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점검의 요청을 받고 있고 이런 걸 볼 때는 역시 어떤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지만은 법과 그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지 그 노동부 조직이 이제 돌아갑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장관의 직책이 오면은 꼭 근로자만 보는 게 아니고 사용자도 보고 법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공정한 원칙이지만은 그 마음의 어떤 기준은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훈 노동부 새로운 장관이 성공하는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생각하는 추진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법을 도입을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쌍용 자동차에서 쌍용 자동차 구조조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정기직으로 대기업에 정기직으로 있다가 회사가 거의 이제 정리 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딱 나갔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업 위주로
근로 조건이 정해져 있고 하청 회사들은 진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쌍용 자동차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구조조정돼서 나와서 현실에 들어가서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임금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노동 강도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0여 명 정도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볼 때 사실 비정규직을 아무리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종 노동자 대기업에 속한 기종 노동자 그게 속한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이게 아무리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집단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청 노동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은 그 다른 사업장에 일하기 때문에 그 민사 소송을 받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면은 완전히 손해배상 가압류 이런 청구에 시달리다 보면은 노동자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바로 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사용자다. 그리고 또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노동조합에 좀 급여를 좀 인상을 자제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하도급 아니면 구성원 내에 있는 어떤 근로자들이 같이 이제 근로 조건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조법 2조 3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없는 회사하고 근로 조건이 하늘과 땅 차이인 식으로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어떤 취약 근로자들의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어떤 4.5일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문제, 사실 이런 문제 특히 금융 노동조합,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활동하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 시간을 탄력화시키면서 어떤 재량 근로 시간 이제 이런 거를 도입을 하면서 얼마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취약 근로자로 해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게 어떤 법정 휴일이나 그리고 연장 근로나 아니면 부당 해고 또 연차 휴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로 조건을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는 이 부분도 신임 노동부 장관이 고려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지금 보호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 노무법인 입장에서 노동조합법의 2조 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노무사의 어떤 일거리보다 이제 법률적인 변호사들의 어떤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노사관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용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들은 소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고 실제적으로 직접 노동조합을 자문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업체를 자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불법 파견이나 이런 불법 하도급 이런 문제도 직접 점검해주고 개선해주는 이러한 전문가가 바로 공인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친화적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현장 중심으로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예방 그리고 또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그리고 집단 내 노사 관계에 있어서 어떤 노사 간의 어떤 힘을 공정하게 실어주는 이런 문제를 바로 신임 노동부 장관이 많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서도 좀 더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나 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하고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그러니까 노동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근로자 도입 이런 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문직 비자를 확대한다든지 지금 유학생들이 거의 20만 명이 되는데 취업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출국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을 위한 특별한
이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신임 노동부 장관이 아마 관심 갖고 이제 좀 더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특히 이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 출신인 분이 사실은 되게 국내 문제에 밝으실 거는 맞는데 사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어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필리핀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영상을 찍었지만 이런 것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남노무에서 관계 당국에 그러한 그 어떤 외국인 노동자를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강남노법인은 다한노동법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계 기업을 위해서 많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한국에 와서 많은 노동법에 대한 갈등을 많이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 글로벌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부 장관께서는 좀 더 바이링결 그 영어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직접 우리 노동법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노법에서 앱도 만들고 책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정부 지원이 사실 있게 되면은 강남노법의 자료를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 강남노법인의 재원으로 이제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지리행정, 그러니까 노동부 행정에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한글을 만들고 영어까지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노동부에 있는 담당자들은 자리가 뭐 2, 3년 내로 바뀌기 때문에 장기 플랜이 없이 땜빵식만 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프렌들이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강남노법인과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자료야 그분들이 정부 자료로 많이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하고 원천적 이런 지식 이런 부분은 노동부하고 같이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 노동부 장관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근로자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